저기요. 잠시만요. 거기 돌아보신 분! 지금 몇 시죠? 6시 기분 좋죠? 영화 한 편 보고 싶어지는 화요일 저녁, 지금부터 6시 30분까지 문화대교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가 책임지는 대학생의 교양, 문화대교. 금붕어는 좁은 어항에서 기를 때는 조그만 채로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더 큰 어항에 넣어보면 2배에서 4배까지도 자랄 수 있다.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쉬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요. 얘가 작은 어항 속에서 생활하면 아무리 크게 자라더라도 5에서 8cm, 보다 큰 연못에 두면 20cm 밖에 자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이를 바다에 풀어두면 120cm 가까이, 무려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의 키만큼이나 자라는데요. 같은 물고기이지만 자라는 환경에 따라 그 크기가 천차만별인 것이죠. 코이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살다 보면 현실과 이상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죠. 이상을 쫓고 싶지만 현실에 발이 묶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에 자기 자신을 가두려고는 하지 마세요. 현실이 바다이든 연못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다만큼이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화대교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민찬이고요. 잠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고 싶은 화요일, 아나운서 이주민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수도권 중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 죽전에도 눈이 살짝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보셨어요? 저는 방에서 자느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아쉽네요. 그래도 네. 첫눈이었는데 아무튼 벌써 눈이 내리네요. 11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극장가의 한 주간 소식들을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 기대작이라고 할 만한 개봉 예정작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내일 개봉하는 영화들이죠. 꼰과 키드냅, 우선 납치된 아들을 구하기 위한 추격전, 엄마판 테이큰, 키드냅부터 만나보시죠. 낮에는 식당 일에 쫓기며 전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인 카를라. 그녀에겐 하나뿐인 6살 아들 프랭키가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게 된 두 사람. 그런데 그녀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프랭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이의 이름을 거듭 불러보아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던 차, 저 멀리 의문의 두 남녀가 프랭키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무작정 유괴범과 아들이 탄 파란색 포드 머스탱을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무사히 아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할리베리 주연의 미스테리 액션 스릴러 드라마 영화 키드냅. 수식어가 참 기네요. 미스터리에서 드라마까지. 네, 그래도 제목은 확실합니다. 영화의 모든 내용이 제목 안에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키드냅,
바로 납치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뻔한 스토리와 전개 방식. 영화는 94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속에서 멈추지 않고 유괴범과의 추격전만을 계속합니다. 네, 아까 간략한 설명에서도 말했다시피 전 특수부대 요원인 아버지가 딸을 구출해내는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테이큰이 떠오르는데요. 그와는 구별될 만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카렐라는 그저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의 끝을 다 보여주는데요. 주연인 할리베리는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캐릭터의 강렬한 감정적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독 역시 응원할 수 있는 그리고 약한 면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악당과 대적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자 했다. 라고 한 만큼 엄마라는 인물로 보다 자식에 대한 모성애를 부각시켜 그게 동기를 부여하고 좀 더 감정선에 몰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자체가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 영화를 볼만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차피 아들을 구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아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것 말곤 보여줄 게 없죠. 하지만 94분의 러닝타임 중 70%가 카 체이싱으로 채울 만큼 액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영화인데요. 빠르고 다양한 컷 전환, 그리고 카메라 무빙,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영화는 그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해 나갑니다. 또한 절망과 집념 등 응축된 감정의 플롯들로 관객들을 영화 속으로 끌어당기기도 하죠. 액션과 추격전, 심심할 때 보기 좋은 킬링타임용으로 적합한 영화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 영화 아직도 개봉 안 했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래보다 개봉일이 연기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영화 키드냅은 원래 2015년 말에 개봉할 예정이었는데요. 제작사인 렐러티비티 미디어가 파산 소송을 겪으면서 일정이 불투명해져 몇 차례나 개봉이 연기되었습니다. 11월만 해도 16일 개봉이었던 것이 22일로 미뤄진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긴장감 있게 담아내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영화 키드냅은 11월 22일 개봉합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고 해외로 도피한 희대의 사기꾼 장두칠. 8년 뒤 돌연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8년 전 장두칠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황지성. 사기꾼만 골라 등치는 사기꾼 황지성은 장두칠,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담당검사 박희수에게 장두칠을 잡을 판을 짜보자고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사기꾼과 검사의 공조. 이 둘의 관계는 끝까지 잘 이어질까요? 유지태, 현빈, 박성웅, 배성우, 안세하, 나나. 범죄 오락영화답게 화려한 출연진을 내세웠는데요. 작년에 개봉한 이병헌, 강동원 주연의 영화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조이팔이 연관된 한국 최대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소재로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장두칠이 그 역할이죠. 사실 마스터 외에도 독립영화 쇠팔이나 원라인 등 조이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이 참 많았는데요. 꾸는 그 영화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관객들에게 진부한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꾸는 뻔한 스토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크게 캐릭터를 잘 살려내고자 했는데요. 감독 장창원은 캐스팅과 캐릭터의 조합에서 의외성과 익숙함의 미묘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심했다고 합니다. 능청스러운 사기꾼 황지성 역할을 맡은 현빈은 저번 작품 공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유지태는 야망에 찬 검사 박희수 역할을 맡아 냉철한 매력을 뿜어냈죠. 그리고 조연 3인방인 배성우,
나나, 안세아 역시 극에서 그들만의 역할을 잘 소화해냅니다. 장두칠의 오른팔 곽승건 역의 박성웅도 강렬한 존재감으로 극의 긴장감을 불어넣죠. 서로 속고 속이는 판 속에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영화. 과연 관객들도 그 판에 넘어가게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영화꾼은 11월 22일 개봉합니다. 오늘의 영화 소개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 오늘의 영화 시간입니다. 저번 방송에서는 DC 코믹스의 대표 캐릭터 배트맨 시리즈의 리부트작 다크나이트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말이죠. 세계 경제의 중심 월스트리트가를 가지고 논 한 억만장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주식 투자자 조던 벨포트. 월가에서 3유로 통하던 그는 화려한 언변과 명석한 두뇌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월가 최고의 억만장자가 됩니다. 조던 벨포트의 거짓말 같은 실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영화는 26살 그가 처음 증권 브로커 연습생으로 월스트리트가에 발을 내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능력은 없지만 눈치만은 빠른 그였죠. 미국 증시시장을 강타한 블랙 먼데이로 일자리를 잃지만 롱아일랜드의 작은 증권 거래소에서 대량의 페니 주식을 매매하여 다시 월가로 복귀하게 됩니다. 스크래튼 오크먼드라는 작은 회사를 차린 그는 주가 조작으로 거금을 챙기게 되지만 FBI의 수사망에 걸리게 되어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영화는 벨포트가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방탕하게 돈을 쓰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마약 흡입 장면과 높은 노출 수위로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화이지만 그의 몰락을 블랙 코미디적으로 잘 풀어내어 3시간의 러닝타임을 지루하지 않게 극의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그의 부도덕한 행동들과 돈을 지키기 위해 우스꽝스러워지는 그의 모습을 제3자의 관점으로 보여주어 관객들이 그의 성공과 낙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죠. 네, 무엇보다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력이 그의 모습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여자와 마약 모두 끊었던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돈에 대한 욕심. 모든 중독 중 가장 위험한 중독은 돈이지 않나 싶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조던 벨포트의 자서전, 월가의 늑대들을 각색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 김상민, 기술 김민준, 진행의 이주미, 김민찬이었습니다.